단순한 인지가 아니라 네네. 모든 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건 인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어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는 사실 아직 답이 완벽하게 없기는 합니다. 답 없는 거 저희 얘기 듣기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일부 뇌과학자들이 정말 이제 뇌만을 보고 답을 한다면 뇌 안에서의 어떠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보상, 그러니까 돈이 됐건 누군가의 스마일, 미소가 됐건 이러한 자극들을 접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우리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르게 봐서 언제 우리가 가장 공부를 잘하고 학습을 잘하고 또 우리가 언제 좀 더 긴 기간 동안 정말 만족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가를 보면 인간의 뇌는 혼자 존재하기 위해서 진화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줄 때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도 너를 좋아해, 나도 너를 사랑해라는 표현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단순히 한 뇌 안에서 뭐 특정 자극이 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뇌와 뇌가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떤 소통과 교감과 공감과 이해가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도록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단순히 그 어떤 편견이나 편향을 인지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나에게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엄청난 어떤 힐링과 파워가 생기는 건데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더 잘 알아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그런 말을 이제 제 책에도 적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입증이 되나요? 과학적으로? 간접적인 증거들도 있고 뭐 비교적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도 있긴 한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직접적 증거들이 있는지. 뭐 아주 어려서부터 아기부터 시작하죠. 네. 아기 때부터 시작하면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좋은 호르몬들을 분비하게 하고 뇌가 행복감을 느끼게 해서 그것이 그냥 그 순간의 행복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안아주고 그런 어떤 촉각적인 자극을 많이 겪은 아이들이 나중에도 어떤 성장이 좋더라. 네,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서도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불행이 왔을 때, 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버텨내는 능력이 더 강하더라. 뭐 이런 건 저도 그런 연구들이 연구 있고.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직접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순간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순간 뇌파와 뇌파가 싱크가 된다. 뇌파와 뇌파가 서로 약 6, 7초 정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은 패턴으로 그래요? 네, 서로 맞춰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이거는 둘이 대화가 잘 통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좀 대화가 통한다고 치면 그럼 서로와 서로 장 박사님의 뇌파와 제 뇌파가 비슷하게 간다? 그렇죠. 싱크가 되고 있는 거죠. 같은 영화를 보고 똑같이 슬픔을 느꼈다면 뇌파가 싱크가 되는 거고 그거 말 되네라고 생각해서 끄덕끄덕 하셨으면은 제가 말을 한 다음에 한 6, 7초 후에 뇌파가 싱크가 되는 거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과 사람의 어떠한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같은 패턴으로 뇌파가 싱크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혼자서 그냥 어떤 자극을 받아서 한 뇌가 개인의 뇌로서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간접적인 증거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제가 했던 연구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춤을 출 때 저는 이제 스윙 댄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오랫동안 췄는데 이제 남녀가 같이 추잖아요. 물론 남자가 남자가 출 수 있고 여자가 여자가 출 수 있긴 한데 내 파트너와 같이 춰요. 그럼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내 춤 파트너와 내가 춤을 출 때 나의 뇌는 내 움직임만들을 모니터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인 내 파트너의 움직임까지도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똑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반응을 보일까? 상대방 파트너의 움직임을 내가 모니터해야 나도 같이 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니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와는 다른 존재고 내 뇌가 내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사실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컨트롤은 그러다 못하지만 보니까 관찰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이고 그냥 관찰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움직임이지만 그걸 그냥 그 다른 사람의 움직임이다라고 내가 모니터만을 할까? 아니면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움직임, 나의 움직임인 것처럼 그것들을 시뮬레이션까지 할까? 그런 이제 연구들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신기하게도 같이 춤을 추고 서로 그 움직임 자체는 달라요. 왜냐하면 서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팔을 들어서 상대방을 돌리면 상대방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내 뇌 안에서는 그 사람의 움직임까지도 어. 마치 내 자신의 움직임인 것처럼 그 어떤 표상,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움직임까지도 내 뇌 안에서 모니터하고 있고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뇌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뇌의 액티비티도 내 뇌 안에 그 마치 거울 속의 거울처럼 비춰지고 있고 시뮬레이션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보면 나와는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이 아픔을 느끼는데 나도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아프겠다고 같이 느끼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우리 뇌 안에서 거울 뉴런이라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떠한 행동이나 감정들을 나도 똑같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이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메커니즘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배우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하셨던 질문처럼 왜 공감과 이해가 중요한가 우리 뇌 안에 어떤 메커니즘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람의 행복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이제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이제 초반부에서는 어떤 자극이 사람의 뇌에 가면 그게 뭐 이런 말 하셨죠? 뭐 누구의 미소, 뭐 무슨 돈, 뭐 이런 것들이 가면 뇌 속에 도파민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고 그 뒤에 그 뇌와 뇌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쭉 설명 들으면서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좀 경계심이 가는 사람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고 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올까? 아닐 것 같거든요. 네네. 그죠? 네. 또 뭔가 정체가 수상쩍은 어떤 이 뭉칫돈이 저한테 온다고 그래서 도파민이 올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존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되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내 뇌 안에 쌓여있는 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뭉칫돈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뭉칫돈이 떨어지면 기쁘기보다는 불안하고 이게 뭐지? 라고 기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경험을 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와
이거 공짜 돈이 생겼구나. 라고 굉장히 큰 기쁨을 그럴 느낄 수도 있는 있겠죠.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정답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다라기보다는 네. 많은 사람들이 또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어떠한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그 서로 공유하는 패턴들을 연구한다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주어진 어떤 미소의 자극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주는 미소의 자극이 특별하죠. 최고겠죠. 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경제적 재화라는 것도 내가 일한 정당한 대가로 내가 기대하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대가를 주겠다라는 어떤 제안을 받으면 난 떳떳하잖아요. 네. 그럼 훨씬 더 또 기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런 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상호관계라는 게 전제돼서 뇌에 자극이 부여되고 네. 그것이 서로 뇌가 연결되면서 도파민 나오게 만드는 양을 조절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파민으로만 행복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뭐 부족하니까. 논란이 있기는 해요. 그 중에 이제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 뇌 안에 도파민이 모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뭐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끼고 네, 어떠한 네. 행동을 하는가를 좌우한다면 네. 똑같은 도파민 수용체에 변이가 일어난, 그러니까 뮤테이션이 일어난 사람의 경우는 똑같은 행동을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모든 이 도파민 수용체가 내 모든 행동을 좌우한다면. 예. 근데 이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연구를 했어요.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면서 똑같은 도파민 수용체에서 서로 다른 패턴, 변이가 일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 조그만 변이가 일어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보였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그러니까 그 보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의 어떤 이득과 어떤 성공과 이걸 위해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더 노력하는 형태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기적인 이타적인 사람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 더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러한 결과를 보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본에서 봤을 때 똑같은 그런 수용체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더 이기적이지 않을까, 라고 더 봤더니 개인주의적이지 예. 않을까라고 봤더니 변이는 똑같은데 예. 동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반대의 성향을 보여요. 하하 이거 참. 더 이타적이고 더 다른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이유는 이 도파민 변이체의 그 도파민 수용체의 변이, 이 변이 자체가 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변이 자체는 이 사회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배우고 그 예. 행동을 얼마만큼 더 많이 보이게 하는가와 예, 관련이 예. 있는 건데 예. 동양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떠한 집단에서의 이런 잘 맞춰가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간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도파민 수용체만으로 이 사람의 성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이와 사회 문화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중요하다. 정말 어렵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건 자연과학, 공학, 뭐 세포학 이것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방금 지금 미국과 일본의 실험 같은 경우는 뭐 사회, 문화, 인류학적인 접근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필요합니다. 야, 이거 결론 내리기에 따라서 뭐 자칫하면 속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 단순히 뇌과학 하나, 네. 어떤 도파민 수용체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러니까요. 서로 다른 학문의 인사이트들이 함께 모아져서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미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라고 딱 부러지게 이건 입증됐습니다라고 할 만한 게 그리 많지도 않고 아직 연구 초입 단계가 많을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가설이라고 볼 수가 예, 있는 거죠. 예. 아마 이렇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가설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을까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뇌과학이건 과학이건 사실은 이게 진리야, 이게 답이야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 질문 던지는 그렇죠.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모아가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즘 거죠. 장 박사님께서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은 어떤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도 말씀하셨고 이제 미래에는 서로 다른 많은 기술들이 더 많이 사용될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때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기초 과학적인 연구 분야보다는 제가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됐던 것들을 어떻게 사회에 적용하면 더 좋은 어떠한 서비스나 더 좋은 어떠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고민이네요, 그게. 답이 아니, 쉽진 않죠. 기술과 뭐 이런 발전은 결국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의 연구를 기술 발전 쪽으로 집중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연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소비자로서 어떠한 것들을 경험할 때 더 편리하게 느끼는지, 더 행복하게 느끼는지, 그걸 지금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학자로서는 내가 가진 궁금증과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연구를 통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어떠한 사회와 실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예.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언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이렇게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많은 뇌과학자들이 사실은 박사를 끝내고 예. 단순히 학교로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가거나 그렇죠. 국가연구소에 가거나 그래서 실제로 내가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사회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쪽에 속해 있는 네. 이제 뇌과학 전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요즘 일반 대중들한테 가장 각광받는 그런 신뢰받는 학문이 뇌과학이랍니다. 네네. 심지어는 이건 정말 실제 과학적 실험의 결과예요. 네네. 가짜 뉴스를 만들어 놓고 네. 가짜 뉴스 앞에 뇌과학에 의하면이라고 막 네. 한 글자씩 붙였더니 사람들이 그 기사를 신뢰합니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뇌과학에 의하면이라는 게 없던 기사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올라갔죠. 네. 이건 문제 아닙니까? 뇌과학 솔직히 아직 많이 밝혀낸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막 맹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뇌과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학문에 대한 그 관심과 어떤 신뢰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무엇이든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맹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뇌과학을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는, 뇌과학에 의하면 이걸 보고 믿기보다는 어떤 연구인데, 그 연구의 어떤 데이터인데, 정확하게 실험은 어떻게 했는데라고 조금 더 궁금증을 가지고 실제로 그 과학 연구에 대해서 읽어보거나 조금 더 많은 그 질문을 가지고 보면 사실은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말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인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신뢰가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을 읽고 더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능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뇌의 행복 연관지어서 보면 상호관계와 어떤 춤 이런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하고 춤추는 게 가장 뇌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까? 결론 지어서. 그 강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박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제 뇌의 카파를, 제 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더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답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보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 인터넷, 신문, 방송 많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떠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첫 번째 소스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예. 대화에서 듣고 찾아보고 예. 읽어보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고 뇌에 큰 자극이 된다. 이 연구가 공통적으로 수많은 연구들에 있고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점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굉장히 좋죠. 오래도록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간단할 수 있지만 사실 운동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체력을 길러라. 그래서 사실 뇌의 기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의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공부 많이 한다고 뇌가 크는 게 아니고 네네, 운동을 많이 해야 뇌가 큰다. 네. 예. 내가 그래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운동을 해서 대사량이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내 몸이 더 건강해지면 사실 뇌도 똑같이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더 많은 혈류가 가고 더 많은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거. 예. 그게 두 번째 답이고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답이죠, 저희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이제 같이 책을 썼던 학자 그 뇌는 춤추고 싶다
라고 이제 크리스텐슨 박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내가 신기한 논문을 발견했어. 그래서 무슨 논문인데? 그랬더니 한국에 굉장히 특이한 병이 존재하는데 이거 정말 연구해볼 가치가 있어. 그래서 무슨 병이야? 그랬더니 HWABYEONG 화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화병. 맞아. 화병 네, 그런 거 네. 있어. 그랬더니 그건 너무 신기해. 사람들이 화를 억누르고 이 감정을 억눌렀더니 그거 정말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예, 예. 그게 한국에선 증명이 됐다면서? 그래서 예. 그랬더니 와, 우리가 학문적으로 알고 있던 증거가 거의 존재했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어떠한 감정,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이걸 억누르고 표현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그리고 뇌의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우울증 유발하기도 하고요. 다른 어떠한 뇌질환과 어떤 연관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들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문제는 살면서 우리가 표현을 못하죠. 그렇죠. 내 감정을 어떻게 자유롭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중에서도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춤이죠. 춤이죠. 사람과 함께 춤을 사람과 함께 춤을 추고 감정을 표현하고 어. 또 춤추다 보면 땀도 나고 운동도 되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뇌를 건강하게 하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춤이라서 뇌는 춤추고 싶다라는 책에서 그런 효능들에 대해서 그걸 밝혀주는 수많은 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춤 잘 추세요? 아까 스윙 댄스 좋아하신다고. 잘 추기보다는 좋아합니다. 네. 근데 좀 뭐 춤까지 추기가 좀 멋쩍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람 많이 만나고 네. 운동 많이 하고 감정 표출이라는 게 또 어떤 연구는 뭐 하루에 몇 번씩 웃으면 네. 그게 사람 건강에 어떻게 좋더라. 네. 웃는 것보다는 한 번 제대로 우는 게 또 그렇게 그것도 좋다면서요. 건강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입증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실은 춤이 우리는 뭐 굉장히 나와는 동떨어진 무엇인가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라디오에 음악이 들리면 이렇게 흥 나가지고 몸을 흔드는 것도 사실은 춤일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에어로빅을 하거나 아니면 기공 뭐 이런 것도 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예.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움직이고 특히 음악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네. 막 웃거나 울거나 하는 것도 내가 혼자 그러고 있으면 누가 이제 미친 사람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제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걸 배우다 보면 굉장히 건강하게 감정이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뇌과학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장동선 박사, 당신은 누굽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연구들에 의하면 사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에고라고 부르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명확하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나라는 존재는 수없이 많은 다른 존재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사회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감정과 행동과 경험들이 네. 내 일부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는 단순히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의 뇌가 어디에 복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정 관계에서 내가 아빠로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고 내가 남편으로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고 내가 무대 위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듯 내 안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단순히 그냥 나라고 정의가 되기보다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그렇죠. 통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은 관계에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나란 존재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어떻게 보면 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나다. 네, 뇌 속에 또 다른 뇌들이 그런 있다. 표현.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멋진 질문들 많이 던져주시고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 관심 갖고 계시다는 어떻게 하면 미래 기술이 인간을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네. 그 점에서도 좀 좋은 연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사람 만나라, 운동 많이 해라, 또 감정 표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야 뇌가 활성화된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함께 손잡고 춤추는 거다.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